안녕하세요. 제임스TV 광식영입니다. 오늘은 고프로 11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제품 막 나오자마자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제품 리뷰, 개봉 리뷰 이런 것보다는 실제 스키나 스노우보드 탈 때 아니면 자전거, 사이클이라든가 이제 모터사이클, 자동차로 이제 조금 빠른 영상을 찍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그 다음에 설정 방법, 그 다음에 SD 메모리 카드 선택 방법 그런 것 부분을 조금 이야기 좀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4K 일반 카메라하고 핸드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프로 9, 그 다음에 1X2, 그 다음에 1X3까지 쓰고 있고, 현재는 1X3를 인스타360 1X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계속해서 그냥 똑같은 거를 가지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썼었는데, 고프로 히어로 11 같은 경우에는 발열 때문에 드랍되는 경우도 있고 메모리 때문에도 드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발열하고 메모리 드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높은 영상에 높은 해상도의 프레임 높은 영상을 찍게 된다고 그러면 기계에 무리가 가지고 발열이 일어나겠죠. 발열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진짜 빠른 프레임 60에서 120 프레임 같은 1초에 60에서 120 컷을 막 해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SD 메모리가 그걸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 드랍이 됩니다. 오류가 뜬다든가. 그래서 권장하는 메모리가 나와 있어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지원 들어가셔가지고 제품 설명서 보시게 되면 카메라 11 여기서 한국 해가지고 매뉴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뉴얼이 뜹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나 매뉴틱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년에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거의 안 봐요.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나 물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V30 등급의 UH3 등급 이상의 512까지 사용을 가능하다 해가지고 목록 보고 싶으면 고프로닷컴에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방문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엔드로이드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다. 배터리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고해상도 영상을 찍을 때 버벅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요 등급급에 여기 지금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 메모리를 사용해 줘.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 기존에 그냥 삼성 에버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차피 메모리를 더 사야 되고 그냥 살 거에는 조금 더 등급을 높은 걸 쓰자. 그랬더니 되게 많아. 익스트림도 있고 익스트림 플러스도 있고 익스트림 프로도 있고 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자주 가는 가격 비교나 스펙 비교에 좋은 단어에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메모리 종류가 SD 메모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익스트림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프로로 구매를 했는데 프로가 22년형이 있고 2018년도 있고 제품이 두 가지인데 스펙이 약간 틀립니다. 이렇게 약간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V30용 4K 촬영용이라고. 일단 내가 봤었을 때 지금 다나와 기준입니다. 이게 핸드폰용이냐 아니면 카메라용이냐는 써 있어요. 여기 스마트 기기용 4K다, 스마트 기기용 4K다, 블랙박스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스마트 기기 블랙박스용 4K용으로는 좀 부적합하다. 왜? 쓰기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4K 촬영용으로 권하는 거는 쓰기가 90에서 150 사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제품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제 익스트림을 저 같은 경우에 추천을 해드리는데 익스트림 2022를 추천해드립니다. 아까 V30 왜 V30이 무슨 소리냐? 친절하게 누르면 설명을 나옵니다. V6부터 V90까지 있는데 V30까지 여기까지가 4K 정도까지를 촬영할 수가 있다. 6K, 8K 이상의
엄청난 그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V60 이상을 써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V30 이상 우리가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쓰기가 2022는 쓰기가 140인데 2018은 쓰기가 90이네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릭해서 누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확인해 봤습니다. 18 같은 경우에는 128까지는 쓰기가 똑같이 90입니다. 128 90인데 256부터는 140으로 바뀌어 있어요. 2022년 모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볼까요? 256 쓰기 90이죠? 쓰기 90입니다. 128 쓰기 90입니다. 그러면 128 22년도 128 모델, 여기도 쓰기가 90이에요. 그런데 22년 256 모델, 256 모델이 140입니다. 512 140이죠. 예, 그래서 128 같은 경우에는 가격 싼 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018을 쓰시든 2022를 쓰시든 싼 거 쓰시면 되고, 256 이상을 가시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조금 나요. 33,000원, 36,000원. 256 이상 가실 거에는 2022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게 병목 현상이 없어가지고 드랍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메모리 영상을 드렸고, 지금 삼성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닥치고 그냥 이거 사세요. 그게 가장 속 편하고 나중에 속 안 썩이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냥 이거 사시면 되시는 거고, 요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 스키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설정값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스키장에서 촬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임TV 강시경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고프로 11 지금 설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사용을 하고, 이 세 번째가 후면 그 액션하고 전면 LED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영상 모드 최고, 전문가 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GPS는 배터리 소모 때문에 안 쓰고, 음성 제어도 잘 안 쓰고요. 디스플레이 볼게요.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이제 셀카 모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후면 같은 경우에는 보호기를 1분만 해놓고 전면은 계속 켜두고 사용을 해요. 밝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화면 때문에, 촬영 때문에 좀 밝기를 높여놨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밝기를 조금 낮춰줍니다. 그래야지 한 20% 정도 때 이렇게 낮춰가 사용해야지 배터리 소모를 최선이라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요. 후면 그리드는 저는 항상 촬영할 때 어느 정도 촬영 각을 잡기 위해서 그리드를 이렇게 해놓고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지금 이게 프리셋이 기본 프리셋입니다. 기본 프리셋인데, 지금 이제 고프로 11에서 강조하고 있는 프리셋이 8:7 5.3 광각, 이거를 이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 요즘 같은 경우에 숏 영상들 1:1로 찍든 4:3으로 찍든 3:4로 찍든 자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풀프레임 8:7 비율로 해가지고 찍는 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인 걸 찍어야 되잖아요. 프리셋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활동 모드로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K 60프레임, 그 다음에 슈퍼뷰, 그 다음에 부스트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살짝 바꿨는데, 원래 프리셋 복원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튜브에 하이퍼 스무스가 그냥 켜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럼 나는 5.7K에 5.5K 정도에다가 3K에다가 60프레임 하고 싶다 하게 돼도 60프레임 해가지고 하이퍼 뷰를 못 씁니다. 그래서 하이퍼뷰를 쓰려고 그러면 4K에 우리 60프레임 써야 되죠. 그래야지 끊김이 좀 덜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뷰로 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스무스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켜짐으로 쓰셔도 되지만, 지금 강조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오토 부스트거든요. 어느 정도 자동으로 다 잡아가지고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오토 부스트를 해주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뭐 예약이나 길이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는 거고, 여기서 10피트가 뭐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기능을 넣었다고 해서 많이 추천하는데, 찾아보니까 밝은 데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어두운 데 가서 보게 되면 색감 차이가 조금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가의 개인용 카메라를 써가지고 뭐 퀄리티 낮은 그런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피트 켜지면 해주시고, 비트율 같은 경우도 높음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셔터하고 뭐 밸런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전문 값이긴 하지만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명도는 당연히 높음으로 해줘야 되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뭐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좋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는데, 조금 더 진한 색상 원한다 그러면 이제 강렬한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키장에서 가가지고 찍는 그런 설정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4K 60프레임. 60프레임을 안 찍고 30프레임 찍으면 어떻게 되냐.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프레임이 이제 뭐 24프레임도 있습니다. 24프레임하고 보통 쓰시는 게 24, 30, 60, 120까지도 거의 안 쓰세요. 120 같은 경우까지도 거의 안 쓰는데, 보통이 노멀하게 30을 씁니다. 뭐 24는 어떨 때 쓰냐? 24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마틱한 영상, 영화 같은 영상, 감독님들이 뭐 이렇게 24프레임을 쓰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브이로그라든가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30프레임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스키 탈 때 30프레임 쓰게 되면 안 그래도 바닥이나 옆면에 보이는 그런 눈들이 고속으로 지나게 되면 화면이 다 깨져요. 뭐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 비트맵처럼 다 깨지기 때문에 30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천천히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저처럼 고속 라이딩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도 60으로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정도로 하게 되면 액션, 활동, 이게 지금 스노우보드, 스키, 뭐 라이딩, 퀵 이런 거 하실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임스TV 광식이 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